최근에 국내외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반도체 업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만의 1위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호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삼성과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 반도체 겨울론을 상당히 무색하게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TSMC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약 54% 증가해 우리 돈으로 약 13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입니다. 이에 반해 첨단 공정 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SML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신규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집계됐는데요. ASML의 3분기 신규 수주 금액은 26억 3천만 유로로 시장 예상치의 51%나 하회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의 희비를 가르는 것은 AI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는 수요가 몰리며 호실적이 예상되는 반면 삼성과 인텔은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AI 시장에 수요가 대거 몰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로서는 HBM 개발에 더욱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HBM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사이에 또 중국에서는 D램 시장에 관한 추격세가 상당히 거세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D램 시장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와 HBM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성장세가 거센데요. CXMT의 주력 생산 D램은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데 삼성과 SK와 비교해도 3세대 정도의 격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서 기술과 인력을 빼돌리며 기술 격차를 확 좁힌 건데요.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D램 시장과 비교해 낸드 시장에서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더욱 위협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 기자가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기술과 인력을 빼내가면서 격차를 좁혀왔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는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동 인력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는 2021년 기준 5만 6천여 명에서 오는 2031년까지 9만 8천여 명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5.7% 높아집니다. 그러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인력 부족률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체 부족 인력 중 절반이 넘는 58%가 연구개발 직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직무에서 공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국내 기업들도 인재 확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요. 직접 주요 공과 대학생들을 위한 채용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생들을 직접 육성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들에서 지금 인재 확보나 기술 개발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정말 세계 1위의 그 낸드 업계 기업이었죠. 일본의 도시바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런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도시바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반도체 산업 관련 특별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D램 기술이 중국과 3, 4년 격차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전직 장관들은 첨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력
전력망 특별법을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에 8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내년까지 9조 원에 가까운 반도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출 지원에 4조 3천억 원, 재정 지원에 1조 7천억 원,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체 지원의 절반인 금융 지원이 사실상 대출 저금리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인프라 중 전력망 구축 비용 분담을 놓고서도 여전히 정부와 한국전력, 기업들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들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문가들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근거법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금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이런 거는 보조금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 소부장업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저리융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고, 직접 보조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온 가운데 K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든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의 타이틀을 좀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